자, 이번 시간에는 넓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넓이의 정의와 그 다음에 넓이의 단위를 배워볼 건데요. 넓이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도 안 나와서 넓이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답변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입니다. 자, 이게 바로 넓이의 정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두 번 곱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단위가 달라집니다. 길이가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라는 센티미터를 두 번 곱한 것이 넓이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매번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로 표현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두 번 곱했어요 라는 표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센티미터를 쓴 다음에 오른쪽 위에 곱한 횟수를 쓰는 거예요. 두 번 곱했다는 것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에 2가 써지는 거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중학교 가면은 이거를 지수라고 부를 거예요. 지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읽냐면, 자, 이제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게 됩니다. 두 번 곱했다? 그걸 한자로 제곱이라 불러요. 특히나 같은 수나 문자를 곱하는 거를 제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특히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 이거를 단위 넓이라고 부를 거야. 단위 넓이. 1제곱 센티미터. 1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한 칸의 넓이가 1제곱 센티미터인 모는 종이가 있다고 했을 때 가와 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칸의 수만 세면 되니까. 도형 가는 칸의 수가 4개이므로 넓이는 4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나는 칸의 넓이가 5개이므로 넓이는 5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잡해 보이는 도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죠. 칸의 수만 세면 되니까. 칸의 수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9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2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모는 종이의 칸의 개수를 세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칸은 9 제곱 센티미터, 나는 7 제곱 센티미터.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형 가의 넓이는 도형 나의 넓이보다 2제곱 센티미터는 넓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도 보면은 도형의 모양이 복잡해 보여도 칸의 수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9제곱 센티미터, 7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9제곱 센티미터, 자, 그리고 11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8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칸의 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넓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넓이의 정의, 즉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입니다. 자, 이거는 꼭 외워두고요. 넓이의 정의이면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28 제곱센티미터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칸의 수가 각각 1cm이기 때문에 칸의 수를 세면 가로의 길이는 6cm,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3cm죠. 자, 그러면 넓이는 6 곱하기 3, 즉 1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 곱하기 6 48 제곱센티미터. 자, 2번 가로가 10 세로가 오니까 10 곱하기 5 50 제곱센티미터.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입니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자, 정사각형은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같으니까 6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36 제곱센티미터. 이 단위를 정확하게 여러 번 써보세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기울어져 있어도 가로와 세로는 변함이 없어요. 가로, 세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4가 되겠고 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4번을 보자. 이게 넓이를 구해서 더 큰 것을 구하라니까 넓이 구하는 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액자는 15 곱하기 11이 되겠고 16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각형 모양이네요. 13 곱하기 13 얘는 169 제곱센티미터. 두 번째 시계가 더 넓네요. 자, 이렇게 13 곱하기 13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 있죠. 이거를 제곱수라고 불러요. 제곱수. 그래서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11 곱하기 11 12 곱하기 12 13 곱하기 13 14 곱하기 14 15 곱하기 15 이건 워낙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11은 121 12 곱하기 12는 144 13 곱하기 13은 169 14 곱하기 14는 196 15 곱하기 15는 225 이렇게 이런 수들은 외워두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레가 26cm인 넓이를 구하래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런데 우리는 직사각형의 성질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를 알죠? 그러니까 위에 가로의 길이도 9가 되는 거예요. 9cm. 그러면 26에서 18을 빼면 되겠죠? 저는 8 남는데 8을 2로 나누면 4가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9cm, 세로의 길이는 4cm인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 보니까 9, 4, 36 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